자, 안녕하십니까. 아는 공부 캠프의 윤민수 대표 원장입니다.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학생들에게 아이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 현재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관여가 되는지, 또 좌우가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더 나서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나서야 되고,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경험했던 그런 과정들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 지금 소리 안 들리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소리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네네. 그래서 네,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캠프가 단순히 어떤 캠프를 목적화시키시면 안 되고요. 캠프는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공부의 어떤 패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셔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것들을 해내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런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오늘 간단하게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서 아주 잠깐 동안 한 1년 반 정도 잠깐 동안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잠깐 있었던 거였었고요. 또 저는 또 자기주도 학습 강사였고 학원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정책개발원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잠깐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TF에서 활동했던 거기 때문에 상설화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 모의 수능 영역을 출제했는데 이제 이거를 오해하셔서 제가 전국 수능을 출제했다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모의 수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종로나 대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모의고사를 봤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평가원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이제 수능이 끝나고 제가 수능 해설위원을 역임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참석을 해서 또 교육 프로그램 기획도 해줬었고 교육 대담 패널로도 수차례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양력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지만 시켜드리는 거니까 이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캠프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말씀드리면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이때는 저희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학생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쳤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를. 근데 저희 아파트가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한 20명 들어오니까 31평짜리 아파트가 초토화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애들 먹이고 재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주 제가 쫓겨날 뻔했어요. 집에서 이걸 해서. 그리고 12년까지 이제 제가 기억방 캠프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 기억방 캠프라고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기억방 영어라는 걸 제가 개발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깜빡이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걸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판을 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 이름도 기억방 캠프다 이렇게 말을 줬다가 너무 촌스럽다는 의견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팡스터디라고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까지 오랫동안 팡스터디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때 상표권 문제로 말미암아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팡스터디에서 팡스카이로 상호를 제가 변경을 했는데 21년까지 작년까지 근데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이 됐어요. 팡스카이라는 그래서 제가 현재 팡스카이라는 상호명을 제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다 제가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팡스카이에서 다시 아는 공부 캠프로 다시 이름을 제가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도 혼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들어가게 되면 이걸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학습 주체자가 학생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다라는 뜻이고 목표는요. 학생들이 공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주도학습이 공부 효율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입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개념이라고 하죠. 당연히 모든 공부에서 개념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는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정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혹시 빠지더라도 제 개념을 생략하는 것이, 개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생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세미나를 진행할 때도 개념이라는 말이 빠지면, 공부에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도 학습할 때도 이 개념이 없이는 자기 주도 학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개념이 정착된 상태에서 공부 효율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다. 심지어 개념조차도 자기 주도 학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들과 이제 공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세팅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스스로 공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된다. 뭐 너무나 지당한 명제죠. 이 명제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스스로 한다 하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것도 왜 그런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에는 여러 가지 뭐 패턴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제한들이 있고 방식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뭐 모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방법이라기보다도 패턴이 선행학습이죠. 이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지금 과정보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서 가라. 자, 미리 여기서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네가 나중에 잘해야 돼. 나중에 미래 공부를 잘하자. 자, 이런 개념이 서려 있는 거죠. 서려 있는 것입니다. 미래 공부를 잘하자. 그래서 미리 공부하자. 자,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자, 근데 이 선행학습이 아주 대단히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이게 왜냐면 확률적으로 일부에만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뭐 이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대다수 학생들, 심지어 제가 좀 과장을 좀 심할게요. 절대다수 학생들에게 이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허와 시정은 했는데 이 굉장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미래에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미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현재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2 학생들이 과거에 선행학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당수 학생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머니들 그 세미나 할 때 말입니다. 제가 우리 윤미수 원장이 얼마나 말을 잘하나, 또 내가 뭔가 알지 못하는 무슨 비법을 제시해 주실 거든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세상에 공부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아주 비범한 사람일 뿐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는 거, 그 상식이라는 게 뭐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증명된 일반적인 개념들이죠. 그 상식이라는 범주에서 이 공부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특별한 비범한 이야기들,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가 고2 학생들이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공부해서 현재 고2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참석하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마 중학교 다녔을 때 현재 고2 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고2 부모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때 그 기대를 가지고 중3 때, 중2 때 가르쳤던 그 선행학습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고2 계신 부모님들 없으신가? 예, 뭐 서수민 어머니도 계시고 박찬호 어머니도 계시고 제가 눈에 딱 뜨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물론 뭐 기대치에 그 막 쏟아붓죠. 물량 공세를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학습 효율성은요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중2, 중3 때는 말입니다. 막 선행학습을 막 가르쳤을 때는 너 고등학교 올라가서 당연히 1등급 받아라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고2 중에서도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 5등급 되는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선행학습을 했습니다. 4, 5등급. 선행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에서 5등급,
이런 학생들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1등급 받는 학생들도 선행학습을 했겠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선행학습을 통해서도 모든 학생이 다 1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절대 다수가, 상당한 수가.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그렇다면 왜 선행학습을 그렇게 중학교 때 미리 공부를 시키고 기대치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지도를 해줬는데 막 돈도 쏟아 부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러냐면요. 선행학습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선행학습 뭐 비방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공부를 선행학습을 했지만은 우리가 가령 미적분을 나갔어요. 미적분을 나갔지만 그 과정을 그 당시에는 잠깐 반짝반짝 알았을 뿐이고 실제로 수능 과정까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학생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그 당시에는 공부했다고 손 치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거였고 충분히 내 걸로 만드는 그 심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심학습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학습이 되는 것들이. 선행학습을 했었을 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다 알아라. 그게 무슨 말이죠? 다 알아라. 이 말이 다 알아라. 이게 심학습이 되었다는 말이죠. 네가 심학습에 충분히 접근을 해라. 도달해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선행학습을 시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진도 나가기 바빴다는 얘기예요. 사실 선행학습을 다른 말로 제가 다른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좀 뭐 물론 뭐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바로 진도학습이다. 진도만 나가면은 되는 거야. 그리고 진도가 빨리빨리 안 나가면 우리가 전화해요. 그 학원은 왜 이렇게 진도가 충분히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학원은 지금 어디까지 나갔다고 했다는데 이렇게 진도학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철수가 지금 미적분까지 나가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아직도 함수 단계에서 고체 함수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나 진도를 나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뭐 기껏해야 여쭤보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선행학습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에 안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진도를 나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다 어떻게 다 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부모님들이고 이 부분? 설마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건데 다시 떠오르겠죠. 물론 떠오르죠. 피상적인 것만 떠오르는 겁니다. 깊은 단계가 떠올라야 되는데 다 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 고2 학생들한테 말입니다. 고1들이 질문을 해요. 뭔가를 형, 누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질문하면 고2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고1짜리 애들한테 야, 내가 1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냐 이렇게 말한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1들이 생각할 때는 고2쯤 되면은 고1 거는 다 마스터를 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건데 고2의 답변이 뭐냐? 야, 1년이나 됐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상식적으로 대다수 학생들에게 발생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기대는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선행학습 할 때 그때 배웠던 내용을 끝까지 끌고 갈 거라는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일들이 간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 자 실제로 이제 보세요. 공부를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명계를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고 나서 스스로 공부하게끔 놔두지 않아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죠. 보충 수업을 하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어디를 보니까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을 보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학원 강의를 했기 때문에 미흡한 학생들은 당연히 학원을 다니고 1대1도 개인 지도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도저도 아무것도 기대도 안 되는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크게 뭐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감에 남들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학원이 좋다더라. 이런 소문에 입각해가지고 그다음 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내 아이가 막 돈을 쏟아부으면 마치 그 돈 쏟아부은 만큼 비례해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상승하고 막 그럴 거라고. 잠깐씩 잠깐 학원 보내서 성적이 올라가면 학원 효과가 있는가 보다. 떨어지면 이 학원 나쁜가 보다. 막 이렇게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뭐 너무나 판단을 혼란하게 본인 스스로도 갈피를 못 잡으면서 이런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게끔 놔두지를 않는 부모님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공부는 스스로 해야 돼라고 엄격하게 대명제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놓고 나서 스스로 하게끔 놔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세미나는 막 깊은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고 상식적인 것들을 공유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스스로 하게끔 놔두지 않는 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애가 스스로 공부 안 하니까 그 꼴을 어떻게 봐요? 집에다 놔두면 매일 핸드폰 하고 있고 친구들하고 수다나 그 단톡방으로
카톡으로 수다나 떨고 있고. 이러니까 도대체가 아이를 스스로가 놔둘 수가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럴 바에야 노느니 게임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그 공부도 안 하고서 어울려 다니느니 차라리 어디라도 가라는 거예요. 학원이라도 가라. 그럼 거기서 공부라도 시킬 거 아니냐. 그 우리는 학원 보내고 나면 되게 쉬워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학원으로 전화해서 컴플레인만 걸면 돼. 그럼 학원 원장이다가 선생님들이 부모님들 컴플레인을 벌벌벌 떤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 나름대로도 하실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놔둘 수가 없는 이유. 애가 스스로 공부 안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학습이라는 이 과정이라기보다도 막 지도 싸움, 어느 학원 찾는 거, 막 이런 것들이 그런 정보력만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포만감을 느끼는 이런 현상이 어떻습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흔히 일반적으로 발생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 최고의 공부의 신들이라고 하고 또 최고의 명문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진학한 그 학생들의 그 학창 시절에 선행학습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죠? 요거는요. 자, 채팅창 열어주세요, 부모님들. 자, 같이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그러면은 막 같이 도와주시면은 막 부모님들께서 아, 내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하고 저도 막 그냥 단순해가지고 좋단 말이죠. 자, 잘 들으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70명의 스카이 및 의대생들이 있습니다. 자, 70명의 스카이 및 의대생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학교 때 몇 명 정도나 선행학습을 통해서 스카이나 의대에 진학을 했을까요? 이 인원수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상 인원수가 아니라 실제 인원수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던 거. 자, 채팅창에다 써주세요. 저 이거 안 써주시면 이제 삐질 겁니다. 우리 세미나 열심히 안 할 거예요. 몇 명이라도 써주세요. 이거는요, 정답을 맞추시는 게 다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인식의 답을 요구하는 거지, 제가 정답을 맞춰주세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속에 70명 중에서 몇 명 정도나 스카이민 의대에 진학을 했을까? 우리 인식론에서. 그렇게 접근해 주셔야지, 막, 내가 이건 정답을 맞출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써주시면 삐진다고 했습니다. 봐야지. 35명 정도, 예, 일반적으로 가장 많죠. 20분, 50명, 예, 현진이 어머니 50명, 50명.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솔직한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예, 20분 정도, 35명, 20명, 35명, 90%. 3명은 누구야? 김혜순 어머니. 3명, 아니구나. 연진 어머니가 3명. 55명.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이 정도면 삐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60명. 예, 지금 이렇게 말씀 나오신 게 뭐 보통 일반적으로 30명 이상은 한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쓰신 분들은 70명에서 20명, 60명 정도가 선행학습했다. 물론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죠.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인식. 지금 여러분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써주신 것들은 우리 스카이 및 의대 가는 학생들은 한 그 정도에 되는 학생들이 갔을 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제가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70명이라는 인원수를 제가 왜 이렇게 수치를 잡았냐면 이거는 이 70명 어디서 나온 수치냐면 저희 캠프에 참석했던 교사들이 70명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뭐 갑자기 뭐 말을 이렇게 공유하지 않고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당신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스카이 및 의대에 갔고 남들이 지금 다 꿈꾸는 그런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중학교 다녔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몇 명 정도나 선행학습을 했느냐라고 딱 손을 들으라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몇 명이 손을 들었냐? 자, 선행학습이라는 게 중학교 다닐 때 미적분 정도까지 끝낸 거겠죠. 근데 그때 중학교 때 선행학습을 했던 학생들이 70명에서 몇 명이냐? 5명입니다. 65명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현행학습을 해서 스카이를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의 실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5명 중에서도요. 3명은 어디 출신이냐? 과학고 출신이에요. 과학고. 여러분, 과학고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3명은 과학고 출신이고 3명은 2명만이 온전하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선행학습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65명은 뭐 했다는 거예요? 현행과정을 한 거예요. 현행과정. 현행과정을 현행학습을 한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원장님 너무 지나칩니다. 이때만 특별하게 이런 수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겨울 캠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한 30명 이상 왔었거든요.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장소 협소해가지고 그 정도 인원수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30명 정도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그때 바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명 손 들는지 아세요? 선행학습에서 스카이 가신 분 손 들으십시오. 몇 명 손 들었을까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단 한 명도. 0명.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는 없다. 어떻게 당신들 중에서 한 명도 성형습을 안 했느냐. 안 하고서 스카이 의대에 갈 수 있다는 거냐. 다시 한번 손들어라. 손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냐.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렇다면 당신들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스카이 및 의대에 간 사람 손들으라 그랬더니 30명이 다 들었습니다. 이게 학생들 앞에서 봤던 학생들이 직접 목격을 한 겁니다. 즉 윤미수 원장이라는 분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선행학습은 필요가 없다. 선행학습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선행학습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평균 98 정도 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97, 98. 현행 과정에서 도대체 더 이상 공부할 수가 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현행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뭘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매번 놀고 있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뭐 하는 겁니까? 선행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도 않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기껏해 평균 90점 정도 나오고 80점대도 나오고 미리 공부하면은 미리 충분히 공부하면 나중에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수박 겉핥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그 풍어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읊어대는 거예요. 수박 껍데기에 겉핥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이라는 개념이 풍월이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무슨 개념이냐면요. 알지 못하지만 들은 적은 있다라는 개념이 풍어를 읊는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풍월만 넣는 거지 실질적으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실력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결과이고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보았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실에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았다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심학습이 중요하다. 네. 실질적으로는 선행학습보다는 스카이 및 의대에 간 사람들은 어디에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심학습이 무슨 개념이냐면요. 전부 다 알았다.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알았다라는 개념이 심학습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스카이 및 의대에 간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선행학습에 성공한 학생들이 아니라 심학습에 성공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았다. 심학습이 다 무슨 말이냐?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뭐예요? 선행학습의 개념은 뭐였죠? 선행학습을 통해서 어느 단계로 들어가라. 심학습 단계로 들어가라. 이것이죠. 그런데 절대 다수 학생들이 어디로 끝나버린다? 풍월로 끝나버리더라. 스카이 및 의대에 간 학생들이 왜 선행학습도 하지 않고 왜 스카이 갈 수 있었을까요? 심학습에 성공한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음 오늘 3차 세미나 때 나올 건데 메타인지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성공한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모든 과정에서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에서 이 부분만이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 심학습의 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거는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조선일보 기자랑 제가 말했었을 때 그 기자가 저랑 취재를 하다가 기사를 써야 되니까 이게 뭐한 5년 전이 일이니까 공부는 공부가 뭐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뭐 공부라는 게 무슨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제가 기사를 써야 되니까 타이틀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좀 하나 만들어 주시라고 했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공부를 했으면 알아야 된다. 진도를 나가야 된다. 공부를 했으면 진도를 빼야 된다.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된다. 다 그것이 어디에 귀결되는 겁니까? 알매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부해라? 알 때까지 공부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진도를 얼마큼 나갔고 내가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했으면 완전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사실은 완전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동의하시죠? 제가 지금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말씀을 하고 있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때까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아는 공부. 이것이 다른 말로 뭐죠? 심화학습. 심학습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지금 진도를 얼마큼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복습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10시간을 공부해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캠프처럼 14시간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14시간을 공부하고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14시간을 공부하고도 또 학생이 분명히 집중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 번 반복도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 공부했는데도 몰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집중을 했는데 몰라. 복습을 했는데 몰라. 예습을 했는데 몰라. 선행 학습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몰라.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뿌리를 뽑지 못하게 되면요 10년을 공부해도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더라도 스카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는 뭐라고 해서 공부했으면 다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집중을 왜 하는 거죠?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중을 하는 이유가 알기 위해서. 왜 복습을 하죠? 복습만 하면 되는 건가? 복습인데 모를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복습을 하는 이유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14시간을 공부하죠 우리가? 14시간을 공부하는 이유 뭐 때문에? 알기 위해서.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14시간 공부하면 더 잘 아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매체, 개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원소들입니다. 집중을 하고 복습을 하고 14시간 공부했는데 몰랐다. 그거 공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목적은 뭐냐? 완전히 알 때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캠프를 만들었던 바로 원인이 이거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자. 왜? 알기 위해서. 복습하자. 왜? 알기 위해서. 14시간 공부하자. 왜? 알기 위해서. 알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진도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번 캠프에 와서 책을 3권 공부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난들 무슨 개념이, 무슨 이유가,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 자체가 입시라는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즉, 심학습, 방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입시는 무조건 속도가 얼마만큼 빨리 갔고 내가 얼마만큼 미리 공부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심학습 자체가 됐느냐, 아는 공부가 됐느냐, 그 방향이 정상적으로 맞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공부의 방향은 뭐다? 아는 것이다. 혹시 뭐 동의가 되시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선행학습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학습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목적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다. 진도 떼기용으로. 포만감으로 그렇게 변질이 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학습은 다시 한번 선행학습은요 그 마지막에 귀결점이 심학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시간은요 여러분 만약에 아는 공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이면 스카이 갈 수가 있습니다. 2년이면 됩니다. 2년. 이 말씀을 갖다가 막 용기 주는 말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아는 공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2년이면요, 수능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봤던 학력고사보다는 그 문제 난이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자, 2년만 하면은, 정말 2년만 아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만 되면은 스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질질 끌 필요가 없고. 자, 이것도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갈 때는 잘 들으십시오. 심학습 과정은요. 심학습이 중요하다겠습니다.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행학습도 중요할 뿐이지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학습도 중요한 게 않습니다. 심학습이 중요한 겁니다. 아는 공부만이 유일한 공부의 가장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명제에서 저는 이런 명제를 저는 가지고서요. 이 자체에서 저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학생들을 바라볼 때도 저 아이가 아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체계가 머릿속에 저는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과 대화를 하고 어떤 학생을 가르치더라도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3 여름방학 때까지 심학습이 끝이 나야 됩니다. 꼭 겨울까지 못 끝내면 끝장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건 겨울방학 때도 지난번 겨울 캠프 세미나 때도 이 말을 했었어요. 고 여름방학 전까지 끝내라.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1, 2등급이 올라갑니다. 물론 막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그러나 올라갈 수 있어요. 최소한 고2, 고3 하반기에는 기출문제, 킬러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막 무조건 기출 문제가 좋다고 하니까 개념도 안 되는 학생들이 개념도 없는 학생들이 막 무조건 기출 문제를 막 들어가는 거야. 안 돼요. 우리 스카이 가는 선생님들도요, 기출 문제 강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요, 일반 학생들하고 달랐어요. 이미.
개념에서 달랐던 거예요. 개념에서. 이걸 우리 개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기초라고도 하죠. 기초가 뭐죠? 기초가? 우리가 기초가 없다라고 하죠. 개념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초가 돼 있는 학생들은 기출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기초가 된 학생들이 마이크를 붙잡고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 너희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기초가 되어 있는 그 스카이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세미나를 하느냐. 얘들아 너희들 나중에 올라갈 때 기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개념도 안 돼 있는 아이들 기초도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스카이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막 기출 문제만 푸는 거야. 안 됩니다. 왜? 개념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온전한 심학습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오히려 온전한 심학습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평소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이루어져야 된다. 평소에. 6시간, 하루 6시간 이상은 6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시간은 공부하면 되겠죠. 아는 공부를 해라. 아는 공부를 해라. 심학습 있죠? 아는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10년을 공부해도 소용없는 공부를 해요. 이로 인해서 아는 공부를 만약 한다면은 3, 4등 학생들도 스카이 갈 수 있는 실력으로 향상이 가능하다. 모든 학생이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스카이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 과반수가 절대다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상당한 과반수가 우리가 3, 4등급 학생도 스카이 갈 수가 있다. 몇 년이면 2년이면. 정말 저희가 본인들이 전제 조건이 있었죠. 아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은데. 제가 용기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좋아.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근거가 있나 봐. 2년이면 충분히 우리 아이가 스카이 갈 수 있대. 그렇다고 이제부터 고1부터 공부하면 되겠네. 이렇게 막연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스카이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이 아는 공부, 심학습이 참 글자는 쉬워요. 아는 공부. 글자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메타 인지의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없다. 이 아는 공부를 누구나 할 수. 말은 쉽지만 할 수 없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되면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성. 근성이 없으면 아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가 없어요. 스카이 간 학생들 한번 나중에 우리 멘토 특강할 때 들어보십시오. 하나같이 공부 방법은 다 틀립니다. 교재도 틀려요. 다녔던 학원도 다릅니다. 학교도 달랐어요. 지역도 달라요. 그런데 왜 그 학생들이 동일하게 지역 다르고 교재 다르고 학원 다른 데 다녔던 그 학생들이 왜 동일한 스카이에 갈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이 같았을까요? 그 학생들은 심학습에 같았던 겁니다. 아는 공부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문제를 풀었었을 때 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주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가 더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그리고 마음가짐이 뭘까요? 근성입니다. 해내려고 하는. 그러면 아는 공부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스카이를 갔어요.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스카이를 간 겁니다. 인생을 역전시켰던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번 캠프에 참석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틀림없이 자기의 삶과 인생을 바꾸는 학생들이 나올 겁니다. 왜? 매년마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올 거예요. 저는 그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지사 이번 캠프 때도 그런 학생이 나올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학생들의 사례를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친구요. 여기 A 학생. 몇 등급이에요? 7등급이에요. 여러분 7등급에 너무 비참하죠? 9등급은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7등급이나 9등급이나 뭐가 틀려요. 숫자만 틀린 거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들은 게. 이 친구가 저희 캠프에 참석을 했어요. 네, 여기가 지금 우리 이번에 우리가 캠프 장소로 선정했던 그곳이네요. 고장소예요. 배경이. 근데 아닌가? 네.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했는데 캠프에 와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언제 왔느냐? 고2 여름방학 때 왔어요. 고2 여름방학 때. 고2 여름방학 때 왔으니까 여름방학 때 왔는데 7등급이야. 그러니까 자기 발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의 끌려왔겠죠. 고2 여름방학 때 이 친구가 이제 이 학생이 우리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하루 14시간 공부해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가능하구나. 나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의외로 하나도 몰랐던 그런 개념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초가 없었죠. 7등급이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캠프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깝대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 사실을요. 만약 저하고 상담했으면 저는 절대로 학교 그만두게 못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만뒀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하루에 뭐 14시간, 15시간씩 캠프 때 14시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그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기초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절대 그 개념이 부족했던 상황이에요. 빈약했습니다. 그리고서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몇 등급 받았냐? 1등급 받았습니다. 1등급 받았어요. 7등급인데. 그리고 연세대 그 교육학과에 합격해서 저희 캠프 때 헬퍼로 왔습니다. 지금 아마 졸업반이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 친구 전교에서 90등 했습니다. 전교에서 90등 했어요. 중학교 다녔을 때. 전교 90등이면 어느 대학을 갈까? 지방 국립대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뭐 좀 이렇게 듣보잡,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은 별로 좋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성적이 좋지 않은 대학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성적이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캠프에 참석을 해서 매년마다 캠프를 참석했어요. 이 학생은요. 매년마다 캠프를 참석을 해가지고 결국 몇 등에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어디 들어가요? 의예과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제가 막 이 학생을 보게 되면은요, 안쓰러웠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밥 먹으러 지나 다닐 때도 보면은 얘는 눈 알이 돌아가질 않아요. 앞만 보고 다녀요. 그냥. 참나. 그래서 제가 하도 건강이 걱정돼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다니까요. 괜찮아요, 원장님. 저랑 이제 뭐 교회 크리스천인데 저랑 캠프 때 예배도 같이 드리면은 뭐 간단하게 잠깐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들으면서 간단하게 대화를 해보고 나면은 뭐 그 공부하는 그 열정이 막 불타오는데 애가 워낙 침착하고 말이 없거든요. 하루 10마디 이상 안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더니만 결국 의예과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 캠프 때도 우리 캠프에 와서 좀 헬퍼로 도와달라 그랬더니 의예과에 갔는데 뭐 허리에 디스크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무슨 의사가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혼자 어떻게 치료할 거냐고 그렇게 농담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특징. 너무 열심히 공부했다. 너무 열심히. 여기도 뭐라고 했죠? 너무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쪽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교에서 몇 등 했던 학생이냐? 전교에서 100등 했던 학생입니다. 저기 지방에 있는 학교였었습니다. 전교 100등 했던 학생이었는데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공부했어요. 좀 정신 차리고서. 고2 때부터 재수를 했어요. 고2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결론은 전국 200등 했다. 전국 200등으로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습니다. 뭐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1년을 재수를 했는데 뭐 하루에 뭐 10몇 시간씩 공부하고 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깝게 해서 뭐 그렇게 공부를 해서 뭐 너무 뜨겁게 공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여기는 되게 재미있어요. 여기는요. 자, 여기는 왜 재밌냐면은 전교 몇 등이냐? 꼴등이었어요. 뒤에 한 명 있었다고 했나? 사격부였답니다. 사격부는 3시간만 공부하고 가는 학생들. 전교 꼴등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툭하면 경찰서에 들락달락거리고 선생님한테 아주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똑같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못을 동일하게 했는데 항상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혼나더라요. 예를 들어서 맞더라도 꼴방 한 대를 더 맞고 자기는 굉장히 억울했답니다. 그래서 이유를 잘 알았대요. 이유를 생각을 했답니다. 왜 나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징계를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공부를 못하는구나. 참 폭도 빨리 알았다. 참. 물론 우리가 꼴등 학생이라고 차별 두면 안 됩니다. 뭐 저는 그런 거 차별 두지 않지만 인지상정이라고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하도 말씀을 부리니까 그런 거겠죠. 저도 뭐 매번 말씀만 부리면 너야 임마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교 꼴등을 했는데 그냥 뭐 뒤에 한 명 있었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한 친구들보다 조금 더 혼을 나는 걸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하루 15시간씩. 이 친구도 서울이 아니라 지방 학생이에요. 지방 저쪽 조금 많이 많이 발전하지 말할 때 두려워가지고 하여튼 좀 시골 쪽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이렇게 막 좀 정돈되지 않은 표현들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나중에 편집 좀 해주세요.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2년을 공부했어요. 2년 반. 몇 등 했을까요? 전국 꼴등했어요. 기초도 없었어. 그런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전국 4등을 했어요. 전국 4등. 놀랍죠? 전국 4등. 그래서 지난번 우리 작년에 세미나 때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저랑 같이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끝나고 이 학생이 지금 이 학생이 아니죠. 이미 SK에
마케팅 부서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취직을 했어. 그래서 저희 세미나를 제가 작년에 겨울 캠프 전에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여기도 저 캠프 도와줬어. 세미나 도와주고 여기도 작년에 지금 이렇게 학부모 세미나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동일한 얘기가 뭘까요? 여기서 찾아야 될 게 뭘까? 자, 어때요? 이 학생들, 어머니들 생각해. 내 자식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참 기특하죠?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 서울대 가서 기특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 스카이 가서 기특한 것도 있겠지만, 공부한 거 하나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떻게 기특하죠? 왜 기특할까요? 이 학생들은 어떤 공부에 성공했을까요? 심학습에 성공하는 거예요. 심학습. 아는 공부. 아는 공부에 성공한 거예요. 왜 아는 공부를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근성. 근성. 맞습니까? 틀립니까? 15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15시간만 하면 스카이 갈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 15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아세요? 근성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 집중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집중을 뭘로 채워야 되냐? 거기에 근성이 들어가야 돼요. 집중해도 구멍이 있고 14시간에도 구멍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포만감에 느끼면 안 됩니다. 선행학습에도 구멍이 크다니까요. 뭘로 채워야 돼요? 근성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근성으로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특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특하다. 이 아는 공부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2년이면 공부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가 다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근성이 있어야 돼. 아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공부라는 거는 근성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도 잘 이해를 해주세요. 자, 제가 그 목표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 캠프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저한테만 보내주시면 우리 그 원장님께서 굉장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도 좋아요. 제 칭찬해 주니까 기분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제가 키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큰 거예요. 본인들이. 저는 딱 틀을 잡아주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형성을 시켜준 거예요.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건 본인들이 해야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학생들에게 강조를 해주고 야, 아는 공부해야 돼. 내 인생을 생각해야 돼. 이딴 소리 해야 뭐합니까? 한 귀로 듣고 흐르는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99%인데 성공하려면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를 막아서 내 걸로 내 뼛속으로 폐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으면요. 그런 학생들이 바로 뭐냐? 근성 있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캠프를 통해서 뭘 키우는지 아세요? 근성 있는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저희 캠프 접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 못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어리버리한가요. 지금 말도 헷갈리게 하고 어떤 남들한테 잘못하면 오해받을 만한 얘기도 저도 모르게 툭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저 말 잘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요. 무슨 개념 가지고 좀 세미나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간절함. 제발 알았으면 좋겠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꼭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욕석을 구분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캠프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보세요. 지금 시간표 이거. 이 시간표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요. 저는요. 농담삼아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굉장히 장수한다고 하죠. 오래 산다고 하죠. 제가 말입니다. 제 수명이 저는 영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인터넷에 제 욕이 도배가 된 적이 있었어요. 14시간 캠프를 만들었다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자라는 꿈나무들에 새싹을 밟아버리고 별소리를 다 들어요. 저는 아주 거기서는 사형이 떨어지고 저를 죽이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은요. 지금 아는 공부 캠프는 말입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이에요. 경험. 제가 해보지도 않고 지금 이 캠프를 해보지도 않고 지금 본인이 공부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시스템만 갖다 놓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직접요. 그래서 14시간을 공부했더니 죽지 않더라는 걸 제가 친히 몸소 겪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전국 4등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저는 학생들에게 전수를 하겠다는 건 제 캠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는 그 학창시절에 저도 15시간씩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2달 동안 겨울방학 때. 고2 겨울방학 때 15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그 15시간씩 제가 시간을 타임머신을 제보했을까요? 15시간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닙니다. 저도요. 그 어린 나이 때 제가 그 근성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꼭 알아야 되겠다. 제 기억 속에는 사실 그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근성을 가지고 공부했다 이런 말들은 남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남들한테 보여주고 표현되는 건 뭡니까? 내가 15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대 스카이 가는 학생들이요.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근성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기특했어요.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번에 캠프 온 헬퍼 선생님들도 한번 나중에 그 후기들, 선생님들 그 멘토 특강 후기가 올라갈 겁니다. 한번 읽어들 보세요. 참 기특합니다. 그 기특이 뭐라겠습니까? 그 근성. 공부 방식에 너무 큰 관심 가질 거 없습니다.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 학원을 다녔는지, 어떤 교재를 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사들, 스카이 갔던 그 사람들의 그 근성, 기특했던 그 근성,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캠프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14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 제가 캠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저 재웁니다, 학생들이요. 아, 이게 아니, 재우는 게 아니구나. 밑에 있구나, 재우는 거. 아니, 잠깐만, 이게 안 보이네요. 예,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재웁니다. 12시에 재우고 몇 시에 깨우죠? 6시에 깨웁니다. 자, 학생들 6시간 재우면 제가 욕먹을 짓입니까, 그게? 욕먹을 짓인가? 7시간 재워야 되나? 자, 이렇게 제가 재워줘요. 12시에 학생들을 재우고 깨워주고. 그 다음에 제가 밥 3끼 먹여요.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입니다. 이만하면 훌륭하잖아요. 제가 뭐 학생들 얼마나 막 못 살게 굴었다고 막 그렇게들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또 제가요, 요때 간식도 들어가요. 간식도. 음료수하고 그 탄수화물을 보강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힘들고 지치고 배고플까 봐. 그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 친절함이 여기서 막 멈추지 않고요. 하나가 또 있어요. 낮잠까지 재워드립니다. 이런 저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해? 충분해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뭐 하자는 거야?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효율론을 얘기해요. 아, 정말 이 효율론. 누가 효율론 누가 몰라? 몰라? 왜 이렇게 공부하냐?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게 이렇게 공부하냐? 여러분, 효율론 누가 하는 거예요? 효율론 얘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고 기초가 충분한 학생들이 하는 말이 효율론입니다. 충분하게 근성이 잡혀있지 않은 아이들이 무슨 효율론입니까? 보세요. 효율론에 앞서서 뭐가 잡혀야 됩니까? 근성이 돼야 됩니다. 근성. 근성도 안 돼 있으면서 무슨 효율론이야. 효율론 따져서 공부하려고 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1년 365일 중에 며칠이나 지들이 공부에 효율론이 있어서 효율적인 날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효율적이어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근성이 되어 있지 않고 무슨 효율론부터 얘기를 하냐고. 안 됩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는. 훈련. 이 훈련이라는 건 뭐죠? 훈련이라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게 훈련입니다. 왜 훈련을 억지로 시킵니까? 안 돼 있으니까.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 학생들한테 일일이 자세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일일이 자세를 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하나. 이때는 이런 동작, 이때는 저런 동작. 대주 않는 아이들한테 야, 효율적으로 공부해. 공부를 너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하지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게 뭡니까? 방치죠. 너 꿈이 뭐야? 꿈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자꾸 꿈만 물어봐. 꿈은 말입니다. 대학교도 바뀌잖아요. 저 전공 못 살렸거든요. 그러면 꿈을 전공 못 살리면 실패한 인생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꿈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꼭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너희들이 전공을 못 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기 전공대로 따라가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근데 그렇게 불행하십니까? 전공 못 따라가셔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냐? 이 시간표는 14시간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근성 있다. 자, 먹자. 자자. 충분히 재워줄게. 충분히 먹일게. 낮잠까지 재워줄게. 간식도 제공해줄게. 그리고 나머지 뭐 하자? 공부하자. 나와의 싸움을 해라. 이게 그 얘기예요. 이 시간표가. 다른 시간표가. 과학적인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뭐 생체 리듬적인 거 그런 거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는 거냐. 아이들한테 근성을 심어주려고. 캠프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근성 경험이 전국 4등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뭘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게 시스템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 시스템만 만든 사람한테 가도 돼요. 왜? 이렇게 생전 공부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저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 근성론을 아이들한테 지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어떻게 하든지 아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는 공부 못합니다. 언제까지 못하는지 아세요? 고3 때까지 못합니다. 당연히 고3 넘어가면 더 안 하겠죠. 그거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캠프에 와서 책을 몇 권을 볼 것이며 얼마나 효과적인가. 효과적인 거는 15년 동안 검증이 됐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도 검증이 됐잖아요. 별로 이렇게 그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하고 지독하고 학생들이 찔러도 피 한 모금 안 나고 저 그렇게 낙인 찍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검증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 아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내 아이가. 저는 이번에도 철두철미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 근성을 심어주는 그런 캠프를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도 근성, 두 번째도 근성입니다. 그래야 아는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못하게 되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요 의미 없는 얘기고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냥.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자, 공부라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선행학습보다 심화학습, 즉 현행 과정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선행학습 비판론자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니라고요. 선행학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행학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선행학습 때문에 현행학습이 무너지고 있다니까. 제가 이 꼴을 봐야 되겠냐고요. 적어도 저랑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 도대체 윤민수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가는지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심학습주의자입니다. 심학습이 끝나다면 선행학습을 나가라는 거예요. 진도 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행 과정에서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완벽하게 아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근성이 있느냐. 저는 그걸 묻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 캠프에서. 진도를 얼마나 때우고 또 어떤 과정을 어떻게 어떤 선생님이 만났고 이런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은 비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공부를 했으면 단순한 공부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자 보세요. 책을 폈어요. 책을 폈어. 왜 여기에 어떤 비법으로 공부해야 됐던 방법이 왜 들어가야 돼? 이 책이 어떤 책인지가 왜 궁금해야 돼? 이 책을 설명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왜 궁금해야 돼? 그렇게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절대시돼야 되냐고. 이게 내가 공부 안 하는 것들에 대해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이 나빴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엉터리였다. 내 지금 공부하는 환경이 안 좋다. 다 핑계들입니다. 근성이 없으니까 그딴 소리들 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으면 말인데 책을 폈잖아요. 누구와 관련 없이 개념만 정상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우리 정상적인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개념 설명 제대로 해주시거든요. 지가 못 알아듣고서 그 선생님이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맨날 그냥 선생님만 받고 인강 선생님만 아유 그냥 한대 그냥 꼴밤이라도 쥐어 박았으면 좋겠어요. 매번마다 인강 선생님만 받고 나랑 안 맞느니 맞느니 처음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니다느니 막 그런 소리. 전교 1등짜리는 무슨 인강 듣는 거야? 그 학생이 받는 게 최고 좋은 인강인 줄 알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딱 정상적인 선생님들은 대다수 정상적인 개념을 충분히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 책을 봤으면은 책하고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다 알아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알면 되는 거죠. 우리 학창 시절에 그 돌부처 선생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각 학교마다. 인강수면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각 학교마다 다 있었죠. 그런데 그 과목 다 빵점 받았습니까? 인간수면제 선생님한테 공부했었을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인간수면제였었습니다. 너무 그 사람이 좋으셨어요. 애들이 자도 안 깨우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저 그 과목 수학에서 100점 받았거든요. 사실 그 선생님한테 뭔가 이렇게 막 깊이 있게 들었던 거 기억 저 솔직히 없어요. 저도 졸렸기 때문에. 근데 저 100점 받았어요. 어떻게 100점 받았을까요? 기억해냈거든요. 이런 터무니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매몰돼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공부라는 거 했으면 알아야 돼요. 뭐가 필요해 여기서. 알면 되는 거야. 알면 되는 거. 공부는 알고 모르면 이긴법이에요. 공부를 했으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거. 본질을 알아야 아는 공부가 다른 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심학습이라고. 네? 아는 공부 심학습. 다른 말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메타인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저한테 자녀들을 보내주실 분들은요. 이런 데서 혼란을 느끼지 말자고요. 제가 캠프 때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제부터. 답딱 나오죠. 어떤 시간표가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시간표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죠?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바로 뭐냐? 근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위해 30분 계획표를 만드는 거예요.
30분 계획표를 근성 있게 공부해라. 다 알아내라. 기억코 알아내라. 진도 안 나가도 괜찮다.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게. 진도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진도라는 건 뭐냐? 진도라는 건 뭐냐면요. 막 목표를 세워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끝내야 돼. 물론 필요해요. 아주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도라는 거는 오늘 언제까지 해서 목표를 끝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알고 나가는 거. 알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무를 필요가 없죠. 알면은요. 알니까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진도는 나가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억지로 나가는 것보다. 알지도 못하고 막 그냥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가버려. 그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성이 생길 수가 없죠. 근성은 뭐냐? 구멍 없이 나가는 게 근성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알아지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니까 나는 이 방법이 더 좋구나. 공부 방법도 터득이 되는 것이지 공부 방법을 누가 남들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카이 선생님들의 공부 방법 다 틀린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공부 방법은 어떤 것들을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는 공부. 아는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 방법은 더 득된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이거는 제가 분명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자, 2년이면 충분합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자, 죄송합니다. 스텝한테 전화가 온 줄 알았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자, 2년만 공부하면 스카이미 최상위대 입학 가능할까? 장담할까요, 제가?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가능합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능합니다. 2년만 제대로, 여기서 제대로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자, 2년만, 여기서 제대로라는 말 썼죠? 이 수식어기 좀 조심하십시오. 사실상 어떨 때 보면 수식어가 더 중요해. 제대로 공부하면 스카이미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이 가능할까? 충분히란 말을 써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가능합니다. 자,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2년은 당연히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란 말 다른 말은 뭐예요? 이게 근성. 우리 아이들 이 자세 유지 못하죠? 그래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캠프 하는 거, 이 근성 때문에 하는 거다. 시간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14시간은 누구나 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 눈앞에 데려다 놓으면 학생들이요. 다 14시간 시킵니다. 공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엄살 부리든 또 아파 누워지든 그 상황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14시간 다 합니다. 학생들. 어렵지 않습니다. 3일만 되면 되거든요. 3일만. 다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이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거는 본인의 몫이거든요. 철저한 본인의 몫. 제가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할 거고 저는 이 목적을 두고서 학생들을 캠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캠프에 나왔던 학생들은 굉장히 자기발전이라든가 자아 싸움에서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에 참석을 하시려면 후기를 30개 이상은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제 욕하는 것도 있거든요. 잘 찾아보십시오. 그거 다 보셔야죠. 제가 많이들한테 제가 지탄을 받는 사람도 아니지만 많이들한테 칭찬만 받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우리 캠프를 다 경험을 하세요. 적어도 이런 데를 보내시는 꼼꼼하게 후기 같은 거 한 30개는 읽어보세요. 입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년이면 된다. 막연한 2년은 안 된다. 아는 공부를 직접 저는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는 성공적으로 이 캠프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학생들에게 근성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지금 동일했던 이 말,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아는 공부를 시키고야 말겠다. 왜 학생들한테 혼을 낸지 아세요? 왜 잠을 깨우고, 왜 넋을 놓지 못하게 하고, 왜 캠프 기간에 왔다 갔다 못하게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왔다 갔다 하고, 졸고, 딴짓하고 그러면 아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공부를 하니까. 근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저는 강단에서 학생들을 직접 제가 모든 학생들을 눈으로 만지면서 케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근성이 형성되지 않게 되면요, 캠프 의미 없습니다. 저희 캠프는 막 공부하는 얼마나 많이 시키는 그런 캠프다.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 그런 거 홍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 그런 거 홍보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2년만 제대로 공부하면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이 가능할까요? 네, 있습니다. 여기 쭉 사례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저기가 올지 모르겠네. 이번에 헬퍼로 오죠? 우리 강수 선생님. 수능에서 5개 틀렸어요. 비록 서강대지만 제가 불렀어요, 제가. 수능에서 5개 틀렸거든요. 그리고 저기 2년인가 3년 공부했습니다. 이게 은주도 마찬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공학부. 진짜 눈물겹게 공부했어요, 우리 은주요.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하루 8시간씩 공부했거든요. 처음에 평균 80점대였었어요, 이 친구가. 전교 1등을 하더니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정말 서울대학교 졸업했어요, 이번에요. 지난번에 저하고도 카톡을 했는데 저보고도 잘 지내시냐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기 부르랍니다. 여기는 1.3등급이었는데 부산대 의예과 들어갔고, 여기는 평균 3.3등급이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가천의대 들어갔고, 여기는 평균 60점대였어요. 60점대.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내신 1.4등급,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여기도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고, 전교 220등인데 이 정도 등급 받아가지고, 여기는 전교 150등이었는데 전교 1등을 했고, 성훈이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교사했었어요. 제가 여기 이 학교로, 인천에 뭐 학교인데 제가 세미나를 많이 갔거든요. 이 학교로 세미나를 갔는데 아들이었는데 저한테 보냈어요. 캠프를 얘도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뭐 캠프 참석을 여러 번 했습니다. 뭐 다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교 1등을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결국 나중에는 교대로 가더라고요. 교대로. 참 존경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 아버님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육자, 이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해요. 막 그냥 뭐라 그럴까, 헌신. 대한민국에 이런 교사만 다 찾으면 우리 학교, 우리나라 너무나 발전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아들인데 이 친구도 인품이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 훌륭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산하 전교 100등에서 전교 1등에서 서울대 치과 들어갔고, 이건 제가 빨리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아까 조금 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여기 산하 봤죠? 산하. 맨 마지막에는 서울대 치의학과 들어가서 산하. 동생입니다, 하늘이. 이 하늘이도 우리 캠프 처음 왔었을 때 이제 누나 따라서 왔는데 뭐 공부도 하나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반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재작년에 시험을 봤어요. 한 문제 차이로 서울 치대를 못 들어갔어요. 단 한 문제 차이로. 그래서 제가 하늘이 붙잡고 하늘아 정말 우리 1년만 다시 하자 그랬더니 하늘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저 너무나 만족한다고. 아니라고 줘서 연세대 치의학과 간다고. 아마 이번에 우리 헬퍼로 올 거예요. 지난번에 오라고 했더니 그때 학교에서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인지 몰라요, 얘도. 여기 부모님들이 참 훌륭하세요. 하여튼 뭐 제가 부모님들에 대한 역할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 자리에서 너무 길어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 9등급짜리가 1등급 같죠?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또 3등급이었는데 1.5등급 서울대 약학과 들어갔고, 여기는 우리 가연이 같은 경우도 서울대 그 5, 1등급 받아서 갈 수 있었는데 의대 가고 싶다고 해서 서울의대는 못 들어가고 한림대 의대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생일대학에서 문자 보내고 했었었는데 하여튼 월백 받았어요. 이 친구는 월백. 여기도 마찬가지고 노베이스, 음대 출신 노베이스였는데 고려대 들어갔고, 여기도 1점 몇 등급, 내신 1점 몇 등급이었고 평균 3등급이었는데 고려대 갔고, 올해 앉아있지 못했던 학생이 고려대 바이오공학고 갔고. 자, 여기서 막 일일이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연을 다 들을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전부 다 아는 공부를 했다. 아는 공부를 했다. 어떤 비법과 어떤 방법. 부산 살고, 여기 서울 살고, 뭐 기타 등등. 뭐 여기는 뭐 경기도 살고, 뭐 크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제 지방 살아도 뭐 그러죠. 뭐 개천에서 요즘 용나지 못하는 시대라고. 누가 그럽니까? 개천에서 용나지 못하는 시대라고, 시절이라고. 뭐 그렇게 용을 못 나면은 자기가 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지방에 살아도 뭐 서울대를 많이 못 간다고. 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불필요한 통계치에 우리는 연연하지 마시자고요. 알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 왜 못 가? 모르니까 못 가는 거죠. 내가 어느 학교를 못 가서 못 가는 거고 강남에 안 살아서 못 가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어떤 게 논리의 비약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들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지방인 학생들이 저는요, 수많은 학생들을 스카이 보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명할 건데? 그럼 스카이를 가야 뭐 용이야? 물론 막 비유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런데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런 논리 갖다 대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저는 치부를 해버리니까.
이번에 우리 가는 장소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곳을 갈 겁니다. 여기서 공동체 학습이 빽빽하게 있다고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왜? 14시간 공부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자 아버님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었을 때 왜 구보가 가능했습니까? 완전 군장에. 나 혼자 구보 때려보면 운동에 연병장 한 5바퀴만 뛰면 쓰러져요, 우리. 근데 우리 연병장 막 20바퀴, 30바퀴씩 돌지 않았습니까? 완전 군장에. 왜 가능했습니까? 전부 다 뛰니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박자 맞춰가면서 우리는 뛰었거든요. 같이 3,400명이 같이 뛰니까 대대가 뛰어버리니까 우리도 뛸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학습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집단 학습 이렇게 제가 다 공부를 이렇게 시켜요. 앞에 서서 공부를 시켜요. 왜 오픈 데스크를 사용합니까? 칸막이가 없으면 학생들이 떠들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떠드는 학생을 가만둡니까? 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인간인가. 절대로 우리 캠프에서 떠드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딴짓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려면은 제 눈에 다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카메라를 며칠 전에 제가 샀거든요. 이거 말입니다. 줌 기능이 100배, 100배가 줌, 이것도 다 죽었습니다. 제가 사실 눈이 나빠서 여기는 잘 안 보였거든요. 딴짓하는지. 이번에 이 카메라 들고 가서 말입니다. 100배 줌을 끌어가지고 딴짓하는 거 내가 다 볼 겁니다. 100배 끌었더니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이번에 참석한 다 죽었습니다. 제가 100배짜리 제가 줌 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구매를 했거든요. 싹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캠프는요. 이렇게 왜 공동체 학습을 하느냐.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힘들고 불필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학습 열기가 말도 못하게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시간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건 제가 15년 동안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해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학습을 한다. 이런 얘기고 딴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30분 진도 관리표 또 직접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데리고 와서 묻고 있는 Q&A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자세히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캠프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공동체 학습과 30분 계획표. 이 30분 계획표를 왜 만들었느냐? 이거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집중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애가 1시간도 집중을 못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근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현재 그 힘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근성입니다. 그래서 그 1시간씩 매번마다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30분 계획표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14시간의 이 30분 계획표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멍이 없어지는 거고 아는 공부가 가능합니다. 아는 공부가. 뭐 이렇게 부탁입니다. 시스템이 똑같다고 해서 저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14시간을 제가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근성 캠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거를 가르칠 거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가면 14시간 동안 공부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물론 관심이 있겠고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로 윤미술 원장이 우리 아이한테 정말 공부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 가시면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조금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1시간, 지금 1시 8분인데, 11시 8분인데, 자, 여기까지 제가 세미나를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은 따로 전화를 해주시고, 또 보편적으로 종합적인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미나 중에 벌써 질문이 몇 분이 올라오셨는데, 실패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어떤 부모님께서. 실패라는 게 중간 퇴소겠죠. 예,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주로 고1 남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 3일만 견디면 돼요. 3일만 견디면은 거의 다 할 수 있거든요. 3일에서 5일만 견디면 되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3일에서 5일 정도는 잘 한번 이기고 참아주십시오. 잠깐만요.